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 MC 김호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지방간의 원인과 증상,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이 간이라는 장기가 워낙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초기 증상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간 경변증이나 간암까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더 각별하게 저희가 주의 깊게 신경 써야 하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지방간의 앞으로 치료 방법, 또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생활습관 개선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화기내과의 송병근 교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송병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지난번에 저희 지방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경각심을 갖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간을 이제 건강검진하면서 발견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지방간이라는 걸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간 경변증이나 간암 이런 지방간의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것이 가장 환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제 질문입니다. 그 지방간은 적절한 진단 그리고 치료,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치료하지 않은 심한 지방간 환자의 25%, 즉 4명 중 1명은 시간이 지나면서 진행성 간 섬유화 상태로 진행할 수가 있고, 특히 간암 발생 위험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 경변증이 동반된 지방간 환자의 경우는 연간 1에서 5% 정도에서 간암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간경화가 없는 지방간 환자에서도 간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과다 음주 시 지방간 환자의 30%가 간 경변증으로 진행을 하고, 이 중 일부는 간세포 암종으로 연간 1에서 2% 정도에서 간암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사 이상 지방간염의 경우에도 한 10%, 즉 10명 중 1명 정도의 환자가 간 경변증이나 간세포 암종 같은 말기 간질환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간 경변증이 없는 지방간 환자에서 간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과 그리고 당뇨병, 비만, 대사 질환들이 증가하면서 대사 이상 지방간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한 간암 발생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간은 단순히 간 질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방간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서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심근경색 등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한 사망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초기 지방간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정상간으로의 회복이 가능합니다. 특히 생활습관 개선, 체중 관리,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으셔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조기 진단 그리고 적극적인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지방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추가 검사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또 1년 뒤에 건강검진을 받을 때 또 이걸 추적 검사를 해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그것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 발견되신 분들은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지방간의 정도, 그리고 진행 상태, 그리고 간 손상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야지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몇 가지 검사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 간 기능 검사를 포함한 혈액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간 손상의 정도 그리고 염증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같은 대사 이상 질환, 동반 질환 유무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둘째로는 영상 검사가 또 중요합니다. 초음파 검사가 기본이 되고, 필요한 경우 CT나 MRI 같은 검사를 추가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간 내 지방량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검사법은 간 섬유화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 섬유화는 지방간이 심각한 간 질환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데, 이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툴이고, 과거에는 직접 간을 찔러서 조직 검사를 통해서만 진단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비침습적으로 진단하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 간 조직 검사 없이도 간 섬유화 정도를
비교적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간이 알코올성인지 비알코올성인지 감별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는 향후 치료 방향 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정밀 검사들을 통해서 의료진은 지방간의 중증도, 그리고 간 섬유화의 진행 정도, 합병증 발생 위험도를 통해서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 발견되셨다면 반드시 간질환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적절한 추가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하게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장기적인 예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궁금한 것이, 그럼 이 지방간, 그럼 완전히 완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건강한 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초기에 발견을 하면 건강한 간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네. 지방간은 그 원인이 뭐냐, 그리고 진행 정도에 네. 따라서 충분히 정상간으로 회복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적절한 치료, 즉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적절한 식이, 적절한 운동, 체중 감량만을 통해서도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성 지방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금주인데 금주만으로도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금주 후 2에서 6주 내로 간 내 지방이 감소하면서 정상간으로 회복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완전한 금주가 전제되어야 되고 단순히 음주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사 이상 지방간의 경우에는 체중 감량, 식이, 운동이 핵심 치료가 됩니다. 현재 체중의 5% 감량할 경우 간 내 지방이 많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고 7% 이상 감량하실 경우 간의 염증이 가라앉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 이상 감량하실 경우 굳었던 간이 점점 풀리는 간 섬유화가 호전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어서 체중 감량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이미 간 경변증까지 진행되신 분들은 완전히 정상간으로 회복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시고 두 번째로는 지방간이 호전된 후에도 원인이 되는 생활습관이 개선되지 않으면 즉 계속 음주를 하신다거나 대사 이상이 교정이 되지 않는다거나 하면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회복을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단기간의 노력만으로는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결국 내 생활 습관을 개선시키고 그걸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결국 치료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방간은 충분히 회복 가능한 질환이지만 조기 발견 그리고 조기에 적극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치료 방법을 더 자세하게 좀 알려주실까요? 현재까지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체중 감량입니다. 현재 체중의 7에서 10%를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너무 급격하게 감량하시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운동요법입니다. 주당 최소 150분의 중강도 이상의 운동이 권장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모두 다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적절히 배합하셔서 운동을 실천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고 걷기나 수영, 자전거와 같은 유산소 기본으로 하면서 근력 운동도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겠다는 것을 머릿속에 두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식사 관리입니다. 새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시되 한 끼 분량을 25% 500칼로리 정도 줄이시고 기름진 음식과 단순 정제당은 제한합니다. 약물 치료의 경우 최근 미국 FDA에서 처음으로 승인된 약제가 레스메티롬이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약제들이 지금 임상, 2상, 3상에서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고 조만간 더 많은 약제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제들 중 상당수는 비만 치료 효과도 함께 보이는 약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위고비나 삭센다 같은 약제가 여기 속합니다. 고도 비만이 동반되어 있으신 경우는 비만 수술이라고 하는데 바리아트릭 서저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비만 수술을 시행하실 경우 지방간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평가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에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치료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알코올성 지방간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금주입니다. 완전한 금주를 하면 2에서 6주 내로 간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술을 줄이시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완벽한 금주와 함께 다음의 생활 습칙을 같이 지키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영양 관리,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단백질 섭취 유지, 그리고 필요한 필수 비타민 보충.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분들은 술을 과하게 드시면서 다양한 미세 영양소와 비타민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 운동요법, 주당 150분의 중등도 운동이 도움이 되고, 약물 치료는 보조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간 기능 개선제나 항산화제 같은 것들이 처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금주가 전제되어야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중증 알코올 의존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적인 중독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협진을 통해서 진료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간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콘텐츠를 시청하고 계신 지방간을 발견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주변에 가족들이 지방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첫 번째로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간 경변증이나 간암과 같은 진행성 간질환으로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건, 지방간이 심한 환자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간 경변증과 간암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간은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면 충분히 회복, 정상간으로 회복 가능한 질환입니다. 금주, 적극적인 체중 감량, 그리고 주 150분 이상의 운동, 균형 잡힌 식사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시기보다는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본인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꾸준히 실천해 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증상이 없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관리하셔서 건강한 간을 지키실 수 있게 노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화기 내과의 송병근 교수님과 함께 지방간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교수님이 너무나 많이 강조해 주셨지만 꾸준한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 운동, 식습관 조절 이런 것들로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 게 지방간이니까요. 꼭 명심하시고, 중요한 것은 금주라든지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 방법으로 이 지방간을 완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